감정평가사의 시작과 마무리는 하우패스. 자, 드디어 3부에서는요, 우리 과연 감정평가사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일단 시험 정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아주 스피디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응시 자격입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 평가사 시험 보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시험 볼 수 있고 볼 수 없나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고 몇 년 전에 시험 볼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내가 찾아보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거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심지어 미성년자도요. 미성년자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근데 감정평가법 12조에 보면요. 네. 감정평가사 갈격 사유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파산 선고 받아서 복권되지 않았다든가 음. 금고 이상 실형 선고인데 종료 면제 후 3년 지나지 않았다든가 그렇지, 뭐 맞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1년 지나지 않았다든가 등등등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사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누구든지 미성년자도 우리 평가사 시험 응시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번에 그 뭐 빌라왕 건축왕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약간 좀 다른 조문이 강화된 조문이 있긴 한데 강화된 조문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어려워진 면이 있지만 응시 자격은 별 관계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공무원 수험생들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영어가 좀 힘들다고 맞아요. 하는데 1차 과목에 영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어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오래전에는 영어 시험은 우리가 40문제 저 똑같이 시험 봤거든요. 따로 봤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평가사 시험 비롯한 모든 자격증들이 이제 공인 어학 성적 기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됐죠 이제 거의. 그래서 우리 때는 주로 이제 뭐 토익을 하다가 예. 단어 외우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은 토플을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GTLF로 많이 가더라고요. GTLF. 그렇죠. 왜 GTLF를 많이 해요? 일단 질테프 같은 경우가 일단 응시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토익보다는 많이 할 수가 있고 횟수 기간 자체가 그리고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빨리 나와요, 성적이. 성적이 엄청 빨리 나오기 때문에 거의 7, 80% 이상은 GTLF를 보는 것 같고요. 굳이 이제 토익을 쭉 봤던 사람이 아니라면 GTLF 한 65점, 레벨 2, 65점 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토익은 한 700 정도. 거의 모든 자격시험이 똑같을 겁니다. 토익 700, GTLF 65점, 레벨 2 65점 기준으로. 그냥 처음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냥 GTLF로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될것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탭스는 서울대에서 하는 거고요. 같아요. 그리고 플렉스는 외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왜, 보니까. 한국 외대? 그렇죠, 그렇죠. TMI였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1차 시험, 영어를 제외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실 텐데. 5과목을 봐야 돼요. 영어 빼고, 영어 포함한 근데 여러분 6과목.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만만치 않습니다. 과목이 어떻게 되죠? 일단 우리 3과목, 2과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외우셔야 돼요. 일단 민경원, 사람 이름이에요. 민경원. 원이가 어디에 참여했다? 법회. 민경원 법회. 민경원의 석가탄신인데. 그렇죠. 민경원 씨가 법회. 민경원 씨가 법회 참여를 하셨습니다. 일단 1과목은요. 이제 우리 1교시 때 치는 과목이 3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민법, 그 다음에 경제학, 그 다음에 부동산 학원론. 민경원입니다. 원론. 그 다음에 2교시는 관계법규하고 회계학을 봐요. 관계법규하고 그렇죠? 회계. 근데 여러분들이 5과목에 대한 부분을 공부의 패턴하고 등등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하다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걸 치거나 실제로 시험 대비를 하실 때는요, 민경원 같이 공부해 주시면서 시간 주고받고 점수 주고받고 연습 좀 하셔야 되고요. 법회도 법규랑 회계 시간 매분. 특히나 그렇죠. 본다면 40분씩인데요. 관계법규를 한 30분에 풀어주고 회계를 50분 푸는 거 팁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맞습니다. 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뭐 팁이야 얼마든지 저희가 이제 그렇죠. 실제 강의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이 하게 좀 자세하게 그런 부분. 과목당 5개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40문항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과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일단 좀 구체적인 과목, 일단 민법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과목별 세부 정보를 보시면은요. 일단 민법 같은 경우는 중개사 같은 경우는 계약법도 들어가거든요. 특별법도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평가사는 계약법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민법 총칙 전체하고 그 다음에 물거법만 들어가요. 총칙은 전체니까 민법이 중개사 민법보다는 좀 범위가 넓겠네요. 넓죠. 예. 인법인하고 소멸시효 들어가니까 그렇겠네. 넓어요. 더. 민법 총칙 다 보고 물건 보는데 채권 계약은 전혀 안 보는 거예요. 민특법도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과목이 둘 다 원론인데요. 네. 경제학 원론 같은 경우는 경제학이라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경제학, 그리고 부동산학 원론은 학원론 또는 원론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원론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론, 원론 그러면 경제학 원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학원론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학 원론은 그냥 경제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과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그러니까 개론하고 원론하고는요, 싱크로율이 조금 적을 때는 60%, 좀 많을 때는 80%, 평균 한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계산 문제 이런 쪽은 좀 더 어렵기도 해요. 계산 문제 이런 건 좀 더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렇게 고득점 못할 과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원론에서 같아요. 뭐 이종호 쌤이 잘 해주시겠지만 고득점이 돼야지만 우리가 또 점수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고득점 해야지 살아 우리. 그쵸. 예, 원론에서 고득점 못하면 그리고 절대 안 나. 이제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법이 많습니다. 9가지 법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책만 거의 1000페이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법규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가지고 그렇죠. 한 9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9개지만 사실은 3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3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저도 한번 외워볼게요. 이제 국토를 계획하는 계획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국계법. 첫 번째 도시계획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 첫 번째가 좋아요. 국토계획법이 국토계획법, 있고 정비법하고 정비법, 건축법. 건축법,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공법이랑 겹치는 법이네요. 겹치는 겹치는 법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모두 직접 겹치진 않아요. 직접 겹치지 대표적으로 이제 감정평가 관련된 법이 있어서 감정평가사 관련된 거하고 감정평가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된 가격공시법, 거하고 그리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3가지가 평가 관련된 법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사가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공시를 알아야 되거든요. 공적 그래서 정보를 봐야 되겠죠. 공간정보 구축, 지적에 관한 법률하고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 그다음에 동산 채권담법, 동산채권 공시 관련 3법이 있어요. 그래서 3법씩 3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8주 동안 이 내용을 우리 기본 과정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제 수업을 들으면은요, 그 많은 법을 나올 것만 제가 딱딱딱 골라서 매겨드립니다. 마지막 법이 이게 좀 골치 아픈 법이죠, 이게. 동산 채권도 한번 어려워요. 네.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나오는 것만 드리니까 우리 하우패스에 오셔서 우리 신바람 관계복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차 과목에서 우리 과락률, 그러니까 우리가 면과락만 하면 된다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과목이죠. 회계학이죠. 회계학이죠. 회계학은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50점 넘는 게 뭐 하늘에 별 따는 것 같은 거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어렵죠. 근데 회계학은 정말 또 전략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전략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야 될 파트랑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버린다? 아니면 포기한다? 뭐 이런 뒤에 부분-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거는 이게 40문제가 있으면은요 10문제는 상급이고요 20문제는 중급이고 10문제가 하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급을 절대 틀리지 않아야 돼요. 중급 20개 중에서 뭐가 된다? 그 중에 10개는 건져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꽈락이 안 나와요. 40점 전략 잘 짜야 돼. 회계는 진짜 전략을 잘 짜야 돼. 다 하려고 그러지 잘 짜야 말고 돼. 우리 회계쌤이 알려주시는 대로 아주 잘 나오는 것들만 선별해서 20개만 정확하게 될 것으로 하면 절대 꽈락은 안 나옵니다. 회계도 이제 우리 회계 원리, 재무회계, 원가관리 회계 정도가 있는데 어디 회계의 어떤 급으로 친다면 어느 정도 중급 회계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중급 회계 절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겠네요. 회계사보다는 쉽겠습니다만 요즘엔 뭐 동급이라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그 모든 시험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꽈락이 없어요. 면과락이었죠. 면과락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전제가 되고요. 평균?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평균 공인중개사 시험과 똑같습니다. 60점, 평균 60점. 요거 여러분 1차입니다. 1차는 꽈락 없이 평균 60이에요. 과락 없이 그 5과목을 전체 과락 없이요. 총점을 60점 곱하기 5 해서 300점 만들면 됩니다. 300점. 총점 300점을 만드시면 그리고 2차 과목은 그리고 이제 최소 합격률은 200명이 있기 때문에 고득점 순으로 붙는 겁니다. 그렇죠. 1차는 절대평가니까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적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이번 3부에서는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어떤 시험인지 시험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4부에서는요. 그럼 우리가 이 공부를 어떻게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하우패스에서 해야 이게 되겠죠. 본론이죠. 예, 예. 왜 하우패스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우패스의 자랑, 하우패스만의 우리 강점, 하우패스의 특장점을 우리 4부에서 얘기해 볼 테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우리 4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어떻게? 하우패스